안녕하세요, 여러분. 곧 실습 나가야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무슨 질문을 하실지 또 뭘 알고 있어야 할지 걱정되시죠? 맞아요. 저희도 처음엔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짧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실습 준비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액부터 시작해 볼게요. 병원에서는 정말 다양한 수액을 사용하는데요. 맞아요. 처음 실습 나가면 수액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자주 쓰이는 수액 4가지, NS, DS, DW 그리고 HS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약어부터 설명드릴게요. N은 노말 일반적인이라는 의미고 S는 셀라인, 바로 식염수를 뜻해요. D는 덱스트로즈, 포도당이고요. W는 워터, 말 그대로 물, 주로 증류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H는 하트만 전해질이 포함된 수액이에요. 이제 이 수액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NS, 가장 기본이 되는 수액이에요. 0.9%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는 생리식 염수로 탈수, 저혈압, 전해질 보충 시에 아주 흔하게 사용돼요. 이어서 DS. DS는 포도당과 NS가 섞인 수액으로 수분 공급과 칼로리 보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수술 전후, 탈수, 영양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자주 사용돼요. 다음은 DW, 포도당과 증류수가 섞인 수액인데요. 5%, 10%, 50%등 농도에 따라 다양하게 있어요. 특히 5% DW는 금식 중 수분 에너지 공급에, 50% DW는 저혈당 쇼크 응급 시 빠르게 혈당을 올릴 때 사용돼요. 마지막은 HS, 하트만 용액입니다. 혈장과 유사한 전해질 구성 덕분에 수술 후 체액 보충, 탈수, 대사성 산증 예방 등에 폭넓게 활용돼요. 안에 나트륨, 칼륨, 칼슘, 젖산 등도 골고루 들어있답니다. 자, 수액 얘기 나왔으면 이제 뭘 알아야 할까요? 당연히 가트 계산이죠. 맞습니다. 바로 방울수 계산법.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수액 세트를 사용하는데요. 이때는 드롭, 즉 1cc당 몇 방울이 떨어지는지가 기준이에요. 성인용 수액 세트는 보통 20가트/ml인데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걱정 마세요. 수액 세트 포장지나 IV 세트 본체에 적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주입량 곱하기 방울수 나누기 시간. 예를 들어 500ml를 2시간, 즉 120분 동안 주입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드롭은 20가트/ml라고 하면 500 곱하기 20 나누기 120은 약 83가트/ml예요. 그럼 몇 초에 한 방울 떨어지냐는 질문도 자주 받는데요. 그럴 땐 60 나누기 가트 수하면 됩니다. 즉, 60 나누기 83은 약 0.7초에 한 방울. 생각보다 빠르게 똑똑 떨어지죠? 근데 실습 나가서 갑자기 질문 받으면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연습, 또 연습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간을 주고 가트/민을 구하라고 하면 나누기 3. 반대로 가트/민을 주고 시간을 예측하라고 하면 곱하기 3을 하면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공식대로 차근차근 계산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러니 공식은 알고 있어야겠죠? 이제 시린지와 니들, 즉 주사기와 주사 바늘에 대해 알아볼게요. 간호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기본 도구죠? 맞아요. 우선 시린지는 숫자가 클수록 용량이 크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가장 작은 1cc 시린지는 주로 항생제 반응 검사나 인슐린 투여처럼 아주 적은 양의 약물을 정확하게 넣을 때 사용돼요. 3cc 시린지는 근육 주사 때 가장 많이 쓰이고요. 진통제나 해열제를 투여할 때 자주 사용돼요. 그리고 보통 이때는 23게이지 니들이 함께 사용됩니다. 게이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5cc와 10cc 시린지입니다. 5cc는 앰플 용량이 많을 때, 10cc는 항생제를 희석하거나 믹스할 때 주로 쓰여요. 마지막으로
50cc 시린지, 이건 주로 대용량 약물을 주입할 때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미관 영양 시 물을 넣거나 시린지 펌프에 장착해서 자동 주입할 때 사용돼요. 이렇게 상황마다 시린지 용량이 다르니까 언제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실습 전에 꼭 익혀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엔 니들, 즉 주사 바늘에 대해 알아볼게요. 니들은 보통 14게이지부터 26게이지까지 다양한 게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숫자가 클수록 바늘은 더 가늘다. 주사기랑 반대니까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14게이지는 아주 굵고 26게이지는 엄청 가는 바늘이에요. 숫자가 클수록 바늘은 얇아지는 거죠. 그럼 보통 병동에서는 어떤 게 가장 많이 쓰일까요? 병동에서는 20게이지, 22게이지, 24게이지를 자주 사용해요. 용도에 따라 선택하는 거죠. 반면에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데서는 16게이지나 18게이지처럼 굵은 니들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선 빠른 수액 주입이나 수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굵을수록 흐름이 빠르니까요. 자, 이제 게이지별로 어떤 특징과 용도가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16게이지 회색 니들이에요. 가장 굵은 바늘이라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빠르게 수액이나 수혈이 필요할 때 또는 헌혈, 투석 시에 쓰여요. 다음은 18게이지 초록색이에요. 마취과나 수술실에서 많이 사용되고 수액이나 조영제를 빨리 주입하기 위해 사용해요. 20게이지 분홍색 니들은 팔이나 다리의 말초정맥에 사용하거나 A라인을 잡을 때 사용합니다. 22게이지 파란색 니들은 병동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사이즈예요. 소아나 노인에서 혈관이 잘 잡히지 않을 때, A라인을 잡을 때, 병동에서 환자들의 정맥을 잡을 때 사용합니다. 24게이지 주황색은 가장 가는 바늘로 소아, 역류아처럼 정맥이 매우 얇은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게이지별 대표 색상은 표준처럼 사용되긴 하지만 제조사에 따라 색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실습 중엔 색깔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게이지 숫자와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제 인퓨전 펌프와 시린지 펌프 작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퓨전 펌프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기계는 정해진 속도와 용량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약물을 주입할 때 사용돼요. 그럼 작동법부터 차근차근 볼까요? 먼저 전원부터 켜야겠죠? 맞아요. 기계 뒤편에 있는 파워 버튼을 눌러주고 앞쪽 온오프 버튼을 3초 정도 길게 눌러 전원을 켭니다. 그 다음은 기계의 문을 열고 수액 세트 라인을 지정된 홈에 끼워주세요. 이제 설정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500ml를 4시간 동안 주입한다고 할 때 T볼륨에는 주입할 총 수액량, I볼륨은 환자에게 실제 들어간 양, F레이트는 주입 속도인 ml/h를 입력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주입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시린지 펌프입니다. 이건 소아 환자나 정밀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물 투여 시 사용하는 장비예요. 먼저 약물을 준비한 시린지에 전용 수액 세트를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엔 전원 버튼을 눌러 켜고 가운데 클램프를 위로 올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후퇴합니다. 이제 시린지 눈금이 앞으로 보이도록 홈에 맞춰 장착하고 클램프를 아래로 내려주면 자동으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고정돼요. 이전에 설정한 용량과 같다면 OK 버튼을 누르고 T볼륨과 F레이트를 입력한 뒤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주입 시작.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데 실습하다 보면 알람이 울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줄이 꼬였거나 조절기를 열지 않았거나 수액줄에 공기가 찼거나 수액이 다 떨어졌을 때 알람이 울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고 바로 확인 후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센스. 그게 바로 프로 실습생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실습을 나가면 BST를 하거나 수액을 버려야 할 일도 자주 생기잖아요. 근데 처음 실습 나가면 이걸 어디에 버려야 하지? 하고 헷갈릴 때가 진짜 많아요. 매번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꼭 알고 나가야겠죠? 예를 들어 수액백, 수액 세트, 주사기처럼 환자에게 사용된 물품들은 어디에 버릴까요? 주황색 봉투가 있는 감염성 폐기물통입니다. 그럼 주사 바늘이나 앰플처럼 날카로운 물건은요? 그런 건 당연히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려야 해요. 뚜껑이 단단히 닫히는 노란색 통. 많이 보셨죠? 근데 간혹 BST 하고 나서 란셋을 감염성 폐기물에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해요. 란셋 안에 바늘이 있기 때문에 손상성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염성 통에 버리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또 헷갈렸던 게 수액 세트가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환자에게 사용된 모든 의료용품은 일회용이에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원칙. 이 부분은 정말 실습 중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니까 미리 알고 가면 진짜 실수 안 하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와, 벌써 마지막까지 끝났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수액 종류부터 가트수 계산, 주사기와 니들 종류, 약물 구분, 그리고 인퓨전 펌프와 시린지 펌프 사용법, 폐기물 처리 방법까지 정말 알차게 배웠습니다. 저희도 사실 실습 나가기 전에 이거 미리 알았으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싶은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킬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하나라도 더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멀리서만 바라보거나 선생님이 알려주시려 할 때 반응 없고 딴짓하면 솔직히 누구라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습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 병원은 이렇게 하는구나. 저 병원은 또 다르네. 이런 식으로 연습하고 경험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차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습은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실습을 앞둔 모든 간호학과 학생 여러분,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실습 무사히 파이팅!